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질문 답변 도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과거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만들었고 방송이 대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면 지금은 AI가 새로운 시민 참여의 시대를 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변화가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할 수도 아니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정보 습득, 개인 행동, 집단 의사결정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AI를 쓰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부터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전에는 뉴스 기사나 친구 말, 방송을 보고 정보를 얻었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챗GPT나 클로드에 물어봐요. 즉, AI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골라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정보를 요약하고 출처를 선택하고 어떤 관점에서 설명할지까지 결정하는 매우 위력적인 권한이거든요. MIT 연구에선 이미 AI 기반 팩트체크가 인간이 쓴 것보다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에게 더 신뢰받는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건 좋은 뉴스일 수도 있지만 누가 그 AI를 만드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골랐는지 모르면 우리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시민성을 위임하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서울, 수원, 광주 등 지역 주민들이 지역 정책을 검색할 때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치 정보를 얻을 때 AI 챗봇을 활용하는 비율이 이미 35%에 달하고 SNS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AI가 쓴 팩트체크 노트가 인간이 쓴 것보다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평균 82%의 신뢰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AI가 오히려 극단화를 줄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죠. 하지만 반대로 AI가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진실 기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위험도 커져요. 예를 들어 제주나 대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금 정보도 AI가 어떤 기준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누가 혜택을 받는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보의 공정성이 곧 복지의 공정성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다음 단계는 더 무서운데요. 바로 개인용 AI 에이전트의 등장이에요. 이건 단순히 질문에 답해주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청원을 쓰고 정책 의견을 제출하고 심지어 투표 결정까지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산이나 인천에 사는 분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때 AI가 미리 당신 스타일에 맞게 글을 작성해준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그 AI가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에이전트가 내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불편한 진실은 숨기고 기존 믿음만 강화해주는 편향된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의견을 내는 줄 알지만 사실은 AI가 골라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반성과 타자 이해를 빼앗기는 일이에요. AI 에이전트와 인간 시민 참여를 비교해보면 속도와 편의성 면에선 AI가 압도적으로 앞서요. 정책 제안서 한 번 쓰는데 10초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자기 반성이나 타협 가능성,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는 능력에서는 인간이 훨씬 뛰어나요. 실제로 실험에선 인간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78%가 입장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AI 에이전트는 단 32%만이 기존 편향을 벗어났어요. 이건 AI가 내 대리인이라 해도 결국 나다운 나를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혜택이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해 AI가 당신은 젊은 부부니까 무조건 더 달라고만 말한다면 장기적인 세금 부담이나 사회적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겠죠. 민주주의는 편리함보다 깊이 있는 토론에서 성장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전체 시스템을 볼 차례예요.
만약 서울, 고양, 용인에서 수만 명이 모두 각자의 AI 에이전트를 통해 정책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AI는 사용자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의견만 더 크게 외쳐지는 제코 체인버가 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개별 AI가 중립적일지라도 수백만 개의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 집단적으로는 심각한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정책 제안을 낼 때 모두가 더 많이 달라는 동일한 요청을 자동으로 내면 정책 담당자는 실제 사회 전체의 균형을 잃게 되죠. 이건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뉴스피드만 보는 SNS 시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만의 AI 조력자만 두는 개인화된 정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AI가 답을 주면 그 뒤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떤 출처를 참고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도구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인 시민이 되는 거예요. 둘째, 한 도구만 믿지 마세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여러 생성형 AI에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변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조건을 묻는다고 해도 각 AI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더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해져요. 셋째, 청원이나 정책 제안을 낼 땐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내 생각으로 다듬으세요. AI는 보조 도구일 뿐 시민의 목소리는 오직 인간만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앤드루 소러터는 MIT에서 AI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전문가인데요.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습관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건 아무리 좋은 AI가 나와도 우리가 편한 선택만 하면 민주주의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지원 대상자들이 AI에만 의존하면 자신이 받는 혜택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책 개선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제주에서 살든 강남에서 살든 AI를 질문하는 도구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모두가 더 똑똑한 시민이 되는 거죠. 기술은 늘 중립적이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우리 행동 하나하나예요. 기술 기업과 정부도 뒤처질 수 없어요. AI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그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대구나 대전에서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포럼에 AI 에이전트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건 인간이고 이건 AI다를 구분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꼭 필요하죠. 이미 일부 지역선에서 AI 중재자를 활용해 시민 토론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AI가 극단적 의견 사이에서 공통점 찾기를 도와줘서 성과를 냈다고 해요. 즉, AI가 분열을 부추기는 도구가 아니라 합의를 돕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AI 민주주의 인프라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과천이나 세종의 정책 위반자들이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에요. 정리해볼게요.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견을 내는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지 강화할지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시민 하나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챗GPT든 클로드든 AI를 쓸 땐 왜 이 답을 줬는지 질문하고 여러 도구를 비교하고 최종 결정은 내 머리로 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청년지원, 출산지원금, 주거복지 같은 실생활 혜택 정보도 AI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AI를 민주적으로 쓰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AI로 복지 혜택 3배 더 받는 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